어두운 골목길,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형사 송하영. 초인종 옆, 알 수 없는 숫자 2와 현관문 손잡이에 보이는 침입하려던 흔적. 혹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왜요? 혹시 동생분이 남동생이세요, 여동생이세요? 여동생이요. 혹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저 혼자 살아요. 들쑥날쑥한 단위의 숫자들. 뭘 가리키는 걸까? 이게 뭔데요? 집집마다 가건수를 표기한 거예요. 2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그리고 숫자 1은 성인 남자입니다. 숫자 1,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있는 집들을 피하고 여자나 아이가 있는 집들만 골라서 침입했어요. 수상한 숫자의 의미를 찾아낸 하영. 속보입니다. 일명 빨간 모자로 불리며 서울 곳곳에 여성들을 공포에 빠뜨린 상습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어젯밤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용의자는 이번에도 빨간 모자를 쓴 채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되었고 자신이 빨간 모자 상습 성폭행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형사님 저 아닙니다. 제가 왜 화윤이를 죽이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며 철장 속에 끌려 들어가는 한 남자. 정말 범이 아닌데. 아무래도 그의 말에 신경 쓰였던 하영. 그때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영사님 기억력 좋네.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이래 끈질기게 찾아왔어요. 희한하네. 듣고 싶습니다. 그때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뭐 우리끼리 눈빛만 보면 딱 알거든. 그 감이라는 게 형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 옷 싹 뺏겼다면서요. 홧김에 죽였다면서요. 아니 홧김에 죽인 놈이 뭐 한다고 옷을 뺏깁니까? 아이 애인이라며요. 지 애인을 우발적으로 죽였어. 그럼 뭐 어쨌든 그 둘이 저저 뭐 사랑한 사이 아닙니까? 아니 지 손으로 죽이긴 했어도 그게 뭐 실수였는데 사고? 뭐 사고라고 칩시다. 그러면 벗기진 옷도 입히지. 그게 정상이지. 옷 싹 뺏기고 그런 거는 하던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옷을 뺏긴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짓을 꼭 해야 즉성이 풀리는 겁니다. 금마가 진짜 범인일 거야. 너 기어코 양용철이 그 새끼를 면회도 모자라서 영치금까지 넣어줬다며?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그냥 망신스러워가지고. 범인 마음 범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양용철이 하는 말들 일리가 있어요. 얘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 범인 마음 범인이 안다고 치자. 그래서 잡아야죠. 뭘? 진짜 범인을. 지금 네가 한 지 심각한 범죄야. 가위로 문을 닫아 현장에서 걸려오는데 그게 살인 흉기가 될 수도 있었어. 그렇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게 몇 번이나 돼? 이번이 처음이죠. 당연히. 너 담도 탈 줄 알지? 요즘 터는 애들 보니까 3층도 거뜬하던데. 젊어서 그런가? 기운들도 좋아. 배관 타면 쉬워요. 배관도 탈 줄 알아? 예전에 턴집은 몇 층이었는데. 거긴 사람 없었나 보네. 안 걸린 거 보니까. 네. 사람 있으면 안 털죠. 만약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나오거나 숨어 있거나. 한 번도 걸린 적 없었어, 오늘 말고는? 네. 턴집마다 번호 매겨서 새로 써. 지금 적는 거는 1번, 그 아래로 적는 거는 2번.
내가 부르는 번호부터 받아 적어봐. 2 22 23 233. 대봉동 214-2는 여자 혼자 사는 집. 2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그리고 1은 성인 남자. 왜? 불안해? 뭐가요? 두 사람 알지? 우리한테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있어. 아니 그니까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말하냐고요. 그게 내일이면 네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 형사는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이고 진범은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가 잡는 경찰 수사에 무능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동부경찰서 소속 송모 형사가 상습 성폭행 사건, 일명 빨간모자 사건의 진범인 양육철을 찾아가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 말한 프로파일러 기억하지? 정식으로 수감자들 면담 다닐 수 있게 됐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양용철 찾아간 게 도움이 됐다고 했잖아. 양용철 찾아간 게 범죄행동분석팀의 일이다. 이렇게 둘러대면 돼. 남들은 이해 못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걸 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양용철 끝까지 찾아간 거고. 누군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그 적임자가 화영이 너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국내 최초 범죄행동분석팀의 프로파일러로 스카웃당한 하영. 범인의 행동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창의동 사건 프로파일링 보고서. 피해자는 혼자 생활하지만 깔끔한 성격에 독건합니다. 집을 수색하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범행 도구 역시 잘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범행 장소나 주거지는 실종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쪽으로 도보 이용 가능한 장소일 수 있다. 납치, 성추행, 사체 절단, 유기 등의 행동으로 보아 연령대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이고 학력은 중퇴거나 중졸 정도로 추정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무슨 근거로? 그게 미국 FBI 범죄 분석 유형을 근거로 해서. 아따 또 그놈의 미국 타령이요 또. 여보세요.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 2년 뒤에 월드컵 열리는 대한민국. 성범죄자 대부분이 내성적 성격에 성적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아동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건 자신에게 거부감이 없을 손쉬울 상대를 찾았다는 거고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를 우선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득이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연쇄살인의 정의 요소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심리적 냉각기, 살인 자체의 목적을 둔 비명식 범죄, 셋 이상 장소에서 셋 이상을 살인. 그런데 심리적 냉각기가 꼭 있어야 돼요? 연쇄살인범들은 살인행위 자체에서 쾌락의 절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여운이 끝나면 쾌감을 채워줄 새로운 대상을 찾아요. 한마디로 냉각기는 그 살인으로부터 얻은 충족감과 만족감이 유지되는 시기니까 그 심리적 만족감이 끝나면 그 다음 살인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냉각기가 끝나면 살인을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아직 살인의 목적을 두고 냉각기까지 가진 연쇄살인 사례가 없어. 우리도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이에요. 10년을 본다고 하신 게 이런 놈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 어떡하냐? 10년을 봤는데 생각보다 이르네. 전부 다 들어맞네요. 생각보다 더 빨리 등장한 연쇄살인마를 잡을 수 있을지, 하영은 프로파일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형사님의 실화를 기반으로 해 뜨거운 관심을 받아 2022년 연기 대상을 휩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추천합니다.